네, 안녕하세요. 바둑닥터입니다. 자, 오늘은 타이잼의 5단 대국자분들의 대국을 토대로 5단 따라잡기 포석의 달인되기 시간을 한번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분 다 역시나 5단 대국자분들이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레벨을 갖추신, 기력을 갖추신 분들이라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다 같이 구독, 좋아요와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흑이 화점 그리고 백도 화점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를 뒀네요. 자, 일단은 뭐 인터넷 바둑판이다 보니까 보통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좌하기나 아니면 좌상기 화점을 가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자, 이제 소목을 뒀고 대각선 포진이 나왔어요. 여기서는 이제 둘 수 있는 방법. 옛날에는 뭐 소목에다 무조건 걸쳐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여기를 걸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걸쳐 갈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여길 걸치나 여길 걸치나 아니면은 여길 파나 그리고 이제 굳혀가는 걸 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정답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둔다라고 하면 이제 걸치는 게 맞는데 굳히는 거는 이제 좀 수비적인 수가 되겠고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변에다 비스듬히 가는 수는 잘 안 도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무시할 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걸쳐갖고 협공이 좀 특이하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두 칸을 두고 요거는 이제 협공이 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결국은 날일자를 두고 얘도 근거가 없고 얘도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가가고 결국은 근거가 없는 돌들끼리의 전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백은 여기를 가져가는 거고 흑은 이쪽을 가져가는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기억장마를 내주고 여기를 지켜가는 흐름이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해뒀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협공이 뭐 어딘가 왔을 때 이게 되게 불편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정석은 딱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정석을 봤을 때는 요즘엔 날일자를 잘 안 두긴 하지만 간명하잖아요. 되게 외우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협공이 소목에서 나오면 불편하거든요, 이게.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세력도 아니고, 이거는 뭔지 정체 모를, 네, 그래서 이걸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소목에서 날짜를 걸쳐가는 이 협공이 왔을 때는 원래 그런 거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그런 거다. 그래서 이 근거 없는 돌들끼리의 핵마법에 대한 그런 이제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정석이라고 하시면 돼요. 핵마법은 단순해요. 뭐 이렇게 늘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예, 한 칸 뛸 거고, 끼워갈 거 아니고, 아무렇게나 이제 바꿔치기를 해도 어느 한쪽이 걸리면 백이 바둑의 원리적으로 볼 때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먼저 뛰어놓은 사람한테 낑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돌이 부딪히지 않을 때는 뛰어가는 거고 부딪힐 때는 부딪히는 행마를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오면은 다시 이제 뜀뛰기로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기억자 행마가 결함이 항상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데를 뛰고 요 기억자 행마를 좀 커버하는 뭐 그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여기를 왔는데 요거는 이제 이걸 부르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쪽이 정리가 되고 나면 여기를 약간 중복으로 만들겠다. 이제 이런 협공이에요. 네. 자, 두 칸 갔죠? 바로 두네요. 바로 두면 획도 나쁠 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1위 비전에 되게 집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1위 비전이 나쁘기 전에 일단 얘가 근거가 없잖아요. 자, 순환우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이걸 가지고 유불리를 자꾸 논하면은 바둑이 잘 안 늘어요. 네, 이렇게 그, 세 칸 벌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두 칸을 벌렸다고 치자고요. 자, 별로 안 좋죠? 별로 안 좋은데, 이것도 별로 안 좋아요, 지금은. 여기도 큰 자리 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 두 칸이냐, 세 칸이냐가 차지하는 그 집 차이의 비중은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봤자 한 집 차이도 안 나요. 이게 두 집을 더 적게 짓는 것 같지만, 요 수가 또 중앙 쪽으로 단단한 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학적으로 두 집 손해다라고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바둑의 원리 자체가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 여기를 다가온 게 더 큰 잘못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유불리를 논하는 것은 바둑이 늘지 않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둑은 어떻게 했느냐? 전투가 나왔잖아요. 이때부터 원리를 봐야죠. 자, 약한 돌이 있죠? 그냥 뛰면 돼요. 뛰면. 뛰고 뛰고 뛰고. 언제까지? 안전해질 때까지.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방치를 하면은 맞고 이 정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이렇게 정석이 나오면 얘가 더 약해지게 됩니다.
원리적으로 이렇게 뛸 수도 있고 여기를 뛸 수도 여기를 이렇게 뛸 수도 있고 결국은 이렇게 하면은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백이 뭐 바둑 진 거 아니에요. 그냥 좀 얇아졌다는 것 뿐이지. 자 일단 한번 보죠. 일단 실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좋네요. 좋아요 이거는. 네 지금 두 분이 엄청 잘 두셨죠? 아 이런 수 좋지 않아요. 이런 수 좋지 않아요. 그냥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거 잡아봤자 나갈 수 없거든요. 충머리가 있어봤자 충머리랑 상관없이 이거는 백이 잡혀 있다라는 네, 그런 이제 정형화된 모양이고 여기를 두면 장문을 잡을 수 있는데 요런데 어차피 당해야 돼요, 이게. 네, 이거 아픕니다. 여기 당하는 게.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떼어버리면 늘었을 때 얘가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잡아도 굉장히 활용을 많이 당해서 한 번을 더 지켜야 될 것 같은 느낌? 자, 드디어 실수라고 할 만한 게 나왔네요. 그 전에 거는 뭐 제가 좀 약간 사족을 갖다 붙인 거고, 아마 사족이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가지고 이제 바둑이 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잘 싸워야 돼요. 그래서 백이 여기서부터 이제 난관을 뚫고 극복을 하고 이겨내야 되잖아요. 자, 지금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이걸 두면 붙여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수일기를 좀 따라가 보면 잘 안 뚫려요, 생각보다는. 이렇게 뚫고 싶은데 이게 함정을 준비해 놨다는 거,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백도 당장 둘 필요는 없어요. 이 반대로 끼우면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 누가 줬냐고 물어보시면 저도 모릅니다. 네, 저도 몰라요. 자, 근데 일단은 어쨌든 나가는 맛이 있기 때문에 제일 쉬운 건 그냥 뛰는 거예요. 네. 기본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만 잘 지켜줘도 바둑은 잘 둘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흙이 이제 이런 데 붙였을 때 이렇게 받아주면 얘를 살리기는 이제 중앙에 머리를 얻어맞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렇게 뛰어나가야 되는데 요런 한 점이 접수를 당하게 되면 두 집이 깨끗하게 나고 이게 이제 빵 때리면 30집이다라는 그런 격언처럼 악수가 한번 들어가면은 뭐가 없어진다? 맛이 없어진다. 이런 데를 두고 어떤 맛? 나중에 두다 보면 여기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데를 노릴 수도 있다는 거죠. 당장은 안 되지만. 그래서 상대를 튼튼하게 해줄 때는 받아 먹으면 안 되는데 받아 먹었죠? 그러면은 백이 오히려 좋아집니다. 오히려. 좋아진다기보단 좀 두터워져요. 자, 이렇게 되고. 아, 백이 이거 안 살렸네요. 요거 안 살리면 흙이 좀 좋겠는데? 흙이 좀, 얘가, 이게 요석인 이유가 이걸 뒀을 때 이제 이쪽을 맞는 게 싫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얘가 못 살아 있으니까 이걸 움직이는 게 이젠 거의 힘이 없어졌습니다. 거의 얘가 이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바둑은 역시나 백이 조금 엷어 보이네요. 바둑이. 자, 이러면 전투가 끝난 거예요. 여기 한 번 더 지키면 이제 지금이 뭐 해야 된다? 손 빼야 된다. 자, 손을 빼고 큰 자리를 가야 되는데 역시 5단이니까 좀 다르네요. 달라요. 네. 자, 이걸 두고 걸쳐가는 방향도 마음에 듭니다. 확실히 퀄리티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수가 약간 좀 꼼수 같은 게 나오는데 지금까지 바둑 내용으로 봤을 때는 흙이 더 좀 약간 정수가 많이 나왔고요. 백이 약간 좀 급한 느낌 뭐라고 할까 좋게 말하면 좀 사뿐사뿐 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발 빠르게 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지킬 때를 지키고 때릴 때를 때릴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지킬 때 지키고 그냥 큰 자리를 가고 네. 그러니까 여기를 당했잖아요. 이게 커 보이면 안 돼요. 이게 커 보여서 협공을 갈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양은공을 해서 뭐 어떻게 딸고 칠까요? 그냥 제일 쉬운 정석을 했다고 쳐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백이 그래도 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데 어차피 우변을 잃게 돼 있어요, 바둑이. 네, 그래서 여기를 그냥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여기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백이. 자, 그래서 이런 속임수 비슷한 게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에 많은 분들이 당황을 하죠. 왜냐면 딱 봐도 속임수 같은데, 안 지켰다. 왜 안 지키지? 여기 지켜야 되는데. 이거 되게 괘씸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거 안 지키는 거는, 자, 제가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정답이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100이 안 지킨 자리가 지금 대충 한 칸을 뛰거나 아니면은 나를자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안 뒀죠? 그러면은 그냥 그 언저리 대충 갖다 놓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를 두거나 얘를 두거나. 그러니까 이거 정석사전 봐가지고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거 늘고 이렇게 정석사전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옛날 정석책 찾아보면 머리 아프잖아요. 다 외우려고 하면 이게 이제 이것도 수순을 따라가 보면 의미는 있죠. 왜냐? 이걸 밀면은 그때 여기를 딱 끊어가지고 타석작전 해주고 요것도 하나 맞고 요것도 하나 두고 단수도 한번 치고 이렇게 이으면 여기가 막히잖아요. 그건 흙이 좋죠? 백이 망한 거예요. 이걸 보고도 백이 망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떻게 순환두개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망했죠? 네. 자,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백도 이거를 이제 이걸 두고 준비를 합니다. 뭘 준비하냐면 흙이 막았을 때 끊어가지고 백돌이 있는 거에 대한 지금 활용을 해서 뭐 이런 데를 다시 협공 간다든지 하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정석이 있어요. 있죠. 책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를 공격 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공격 간다든지 하는 건데 이게 흙이 나쁘냐면 그렇지 않아요. 흙이 둘만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우면은 그냥 이런 데 갖다 줘도 흙이 좋다는 거죠. 자, 여기를 두면 흙이 받아가는 건 뭘까요? 여기에 색깔을 받아갑니다. 색깔. 색깔은 무슨 뜻이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쉽게 둬도 여기 돌이 나오면서 같이 나가면 돼요. 그럼 여기에 지금 색깔은 뭐예요? 발전성이란 얘기예요. 그냥 발전성. 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한 점을 뜯어먹고 그 다음에 백이 만약에 늘면은 이제 얘가 힘이 좋아지기 때문에 얘를 공격할 수도 있고 단수 쳐가지고 패를 해도 얘를 공격을 하다가 여기를 늘어서 얘랑 같이 춤추는 네,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방법은 많아요. 네, 자 붙였네요. 2단조 칠 수도 있어요. 네, 2단조 치면 이제 이쪽으로 두면 여기를 뚫으면 이제 얘를 먹는 거예요. 돌은 가치가 계속 변합니다. 자, 그리고 백이 이 두 점을 함부로 한 번에 제압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아주 바람직하게 잘 뒀다. 흙이 좋은 거예요. 지금 잘 둔 겁니다. 자, 확실히 흙이 좀 기본 컨셉이 좋은데요. 네, 여기만 조금 여기 맛을 노려도 되긴 했는데 사실은 이런 정도로 지금 아예 그냥 두툼하게 맞고 여기가 찝찝하면 지키잖아요. 근데 이제 공격하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공격해가지고 이런 데를 응수를 받아내면 좀 더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긴 합니다. 여기 결함도 좀 있고. 여기를 둬가지고 자연스럽게 지키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이쪽도 키워가고 조금 어렵죠. 네. 자, 일단 여기를 뒀는데 흐름이 확실히 좋아요. 단수를 쳤고 패를 했네요. 패를 이어가겠다 이런 뜻인데 이거 굴복시키면은 백이 답이 없는데. 자, 일단 단수 쳐서 이어주고 자, 이거는 사실 이게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사실 이게 못 잡아요. 이거 사활이 좀 기본 사활인 것 같지만 사실 수준이 높아야 되죠. 네, 이거를 그러니까 사활은 그런 겁니다. 적당히 알고 있는 거랑 좀 더 정확히 알고 있는 거랑 그거보다 조금 더 정확히 알고 있는 거랑 완벽히 알고 있는 거랑 네. 알고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냐라는 차이인 거죠. 자, 백이 해소를 했어요. 먹여치고 이게 수익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백이 이제 이거를 둘 수 있는 눈이 있느냐. 따내면 이렇게 따내니까. 두 집이 났어요, 갑자기. 자, 그럼 흙이 이걸 뭐 해가지고 이렇게 먹여치면 타이밍이 나오지 않냐. 아, 이거는 이제 흙이 올라타겠네요. 자, 근데 이거는 또 백이 빠꾸를 합니다. 여길 두면 따내고 이쪽을 두면 따내가지고 맛보기로 이제 백이 살아있죠, 어차피. 자, 그래서 흙이 헛방을 날렸다. 자, 받았죠? 이렇게 헛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 이제 흙이 이게 사실 굴복된 게 엄청 잘 된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굴복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 일단은 붙여가서. 자, 이게 백을 두텁게 해주면 안 좋아요, 약한 돌은. 약한 돌은 근거가 정확하지 않으면 위에서 때려내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자, 일단은 여기를 붙여가는 과정에서 백이 강해지면 최악입니다. 자, 일단 요런 수가 아무래도 마음이 좀 편하죠, 마음이. 자, 2단전 치고 행마를 했는데, 어쨌든 두 대국자분이 효율적인 행마를 하려는 게 이제 보이는데, 흑은 튼실하게 지켰다는 장점이 있는데, 중앙에서 제공권을 때려서 얘를 좀 더 못 살아있게 만들면, 먼 훗날에 얘도 괴롭힐 수 있고, 좀 연계 지을 수 있는 공격 방법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요 공격이 좀 아쉬웠네요, 흑이. 자, 단수 치고 이 패는 이제 이으면 안 돼요. 자, 붙여가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요. 자, 백이 좀 많이 나빠요, 지금 바둑이.
왜 나쁘냐? 얘가 곤마고 얘가 곤마라서 이 두 돌을 이제 어떻게 요리할 줄 아느냐 모르냐가 이제 승부입니다. 어떻게 요리하냐? 두다 보면 이게 이제 백이 큰 자리를 한번 이렇게 떼야 되는데 그러면 1번하고 2번이 교환되면 이미 흙이 득인 거예요. 백은 허공에 뒀고 백은 흙은 이제 뭐죠? 집이 되는 자리 같잖아요. 그렇게 두 번 나오면 이미 흙이 유리한 겁니다. 결국은 이걸 안 두고 큰 자리를 가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면 이거는 이제 절대 선수는 아니죠. 근데 이제 대충 이런데 가운데 두면 이게 되게 불편해요. 이게 이런데 둬가지고 이런데 두면은 이 근거가 한 집만 나 있는 돌을 공격하는 과정이 상당히 고급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날일자를 두고 흙이 좋아요. 자, 이제 백이 제비같이 이제 발빠른 바둑을 구사하는데 지금까지 흙이 이제 응징을 잘 하긴 하셨거든요. 요 부분이 좀 아쉬웠지만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여기 응징 가야죠. 무조건 가야 돼요. 색깔을 바꿔내야 돼요. 자, 여기 사활은 아직은 크게 괴롭힐 수는 없어요. 지켜놨습니다. 자, 침착한데 어이 흙이 잘 두시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런 사활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하이 레벨로 갈수록 요 사활이 필수입니다. 필수. 이렇게 하면은 여기 따내는 것도 있는데 없다고 해도 이렇게 살 수가 있고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여기 따내는 게 있기 때문에 패라고 보긴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이게 빅만 나오면 되는데 받았기 때문에 흙이 확연하게 이득을 봤어요. 자, 흙이 많이 유리하죠. 자, 일단은 사실 이게 중앙을 보통은 돌은 머리를 이렇게 막아 세워도 만약에 이거를 쌈짓뜨게 하면 보통 유리합니다. 이거를 이제 쌈짓뜨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세력을 자연스럽게 그 말이 참 쉬운데 그쵸? 말은 참 쉬운데 자연스럽게 하면은 이게 올라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또 근거를 뺏으면서 이렇게 올라타면 양곳말을 모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주도권이 있을 땐 끊겨도 됩니다. 끊기면 오히려 백이 더 약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면 얘가 약해지고 여긴 집이 나거나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될 확률이 높아요. 자, 근데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주 잘 두고 계신데? 아주. 여기서 이제 백이 드디어 칼을 뽑았네요. 자, 이게 더 이상은 내가 이거는 받아줄 수가 없다. 딱 봐도 이제 흙이 너무 유리하잖아요. 이게 집만 세놓고 보면 지금 유리한 건 아닙니다. 수학적으로만 보면. 근데 이 원래 5, 6단으로 가는 필수 과정, 6단 넘어가서 7단 가는 필수 과정은 근거에 대한 부분, 근거를 어떻게 괴롭히느냐. 그렇죠? 그럼 공격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약한 돌을 어떻게 잘 돌보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고급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놓친다면 이런 바둑을 놓칠 수도 있다. 자, 백이 승부수를 던졌는데 잘 뒀어요. 지금은 백이 한 번의 기회가 왔는데 정확하게 찔러갔습니다. 사실 흑의 입장에서는 이게 요거 하나 못해도 어떤 일 안 일어나거든요. 그냥 지키면 사실은 제일 이거 하나 줘도 돼요. 한 집 정도는. 이걸 밀면 그때 대충 이렇게 뛰어도 얘가 자연사 될 느낌이 딱 들지 않나요? 근데 흑은 그게 아니죠. 흑은 그냥 이런 데 두면 여기 다 선수하면 거의 뭐 요렇게까지 행마를 할 수 있거든요. 머리 싸움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머리 싸움. 자, 요 한 번의 기회를 딱 잡았는데 타협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이렇게. 근데 보통은 타협이 되면은 이게 똔똔이라고 치면은 백이 좀 잘 된 거죠. 원래는 백이 곤란해야 됐으니까. 자, 그래서 흑이 이제 참지 못하고 여기를 올라탔는데요. 자, 그런데 수상전이 딱 봐도 지금 뭔가 백이 좀 유리할 것 같긴 한데, 자, 지금 어렵습니다. 일단 하나 먹여치는 거 되게 좋았는데요. 이걸 이으면은 여길 이어가지고, 야, 어지럽다, 이거는. 어쨌든 어지러워졌다는 것 자체가 백의 성과인데, 하나 먹여치고 빠지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흑이 포기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포기하면은, 이거는 거의 뚫어뻥 당한 모양이, 거의 뭐, 빵때림 해가지고 이제 뭐, 그래도 여기가 넓긴 한데, 그래도 이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버텼죠? 자, 이러면은 이제는 수상전의 주인이 해가 났는데, 이래도 이게 좋을 것 같긴 한데, 팩감이 있어서, 막상 백도 팩감이 있어서, 받겠네요, 이걸. 받고 여기를 치겠네.
오. 야, 이거 큰데? 흙이 조금 이렇게 타협이 됐다면 이게 만약에 잡히면 난리 나는 거죠. 이거는 바둑이 혼돈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냥 유리해야 되는 전투가 똔똔이 됐으니까 그게 이제 마이너스인 거죠. 그쵸? 자, 이렇게 뛰고, 여기가 원래는 좀 비틀어 볼 수 있는 게, 이게 요원저리가 선수가 되면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버텨가지고 요 한 집을 이 패를 하는 게 좀 남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자, 지금 야, 이게 2점까지 살리시네. 백이 좀 위태롭긴 합니다. 자, 위태롭긴 한데 행마가 중요하죠. 당연히 시원시원하게 들어가야 돼요. 모양이. 요런 게 이제 무섭긴 한데 이렇게 돌려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가질 필요가 있. 근데 끊겼을 때 좀 불편하긴 하네. 아, 좀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약간 또 완만하게 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끊어지는 결함이 최대한 없게끔 가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축을 만들 수 있는. 자, 그래서 이 행마를 정할 때 중반전에 이게 돌이 건드려주면은 단단해져요. 원래 원리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좀 멀리 와주면 이렇게 멀리 약간 더 널찍하게. 그래서 얘를 같이 노리던가 얘를 막을 거 아니 얘만 잡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를 먼저 씌워가지고 여기를 흙이 연결짓고 얘가 살지 안 살지 모르죠, 사실. 그리고 엄청 단단해지면 얘를 다시 공격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단단해졌어요. 살았는데 엄청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보통은 잡으러 가는 패턴이 바깥쪽, 그 다음에 뭐 바깥쪽 이렇게 바깥쪽을 줄이다 보면 좀 위험해질 확률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냅다 뛰어들어가지고 수를 내려가는 방법도 생겨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보통은 수상전이 돌이 많아졌기 때문에 외곽 쪽에 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도권을 갖고 공격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이 수가 이제 이 돌이 패석인 거예요. 보통은 7단을 넘기 위해서는 이걸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나비처럼 날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어렵죠. 개념이 쉬우면은 다 됐겠죠. 그쵸? 자, 쉬우면 다 돼요. 자, 여기서 일단은 여기를 왔는데 일단 안 받을 확률이 높죠. 이거는 받았네. 자,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방향 자체가 설정이 이쪽이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일단 머리 싸움이 꼭 돼야 돼요. 머리 싸움. 여기 머리가 싸움이 되고 그 다음에 어디를 공격할지 골라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머리 싸움이 아니라 꼬랑지 싸움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려서 얘를 가면 만약에 이게 호구치고 뭐 이런 데 두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연결이 돼 버린다. 그러면은 흙은 완전 개털이에요, 개털. 이 주도권 빵때림하고 나서 있었던 주도권을 잡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되면 자 여길 다시 왔죠. 그러면 이제 또 되는 거예요 다시. 자 바둑이 왔다 갔다 하죠. 원래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를 노려야 되냐 여기를 들여다보고 끊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서 이걸 끊으면은 이쪽을 만들어서 이런 전투가 대충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얘를 잡으러 가든지. 여기가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마느냐가 승부거든요. 그 수익기를 가지고 싸우는 건데 여기서 다시 꼬리를 내리면 흙이 늘어버리면 얘가 살지언정 사는 게 100% 아니에요. 지금 붙이는 게 좀 있고 여기 이렇게 집을 안형을 뺏으러 가는 게 있어서 요거를 살러 갔을 때 얘를 잡으러 가면 얘가 또 잡히면 어지러워집니다. 자 일단은 반대로 잡으러 갔는데 이게 연결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끊는 게 있죠. 흙이 결국은 여기를 이제 이걸 잡으러 가려다 보니까 이제 보인 거예요. 아, 내가 위험하네. 보통 이렇게 많이 됩니다. 수익기를 하다가 이게 끊으면 내가 도로 죽겠네. 자, 이렇게 살러오고 비일비재한 일이죠. 얘는 살았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 얘를 잡으면 돼요. 자, 이거 따냈는데 이것도 좀 꼬리를 잡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일단 막았네요. 자, 이렇게 꼬리를 공격하는데 일단은 쉬우면 모르겠다. 일단 아직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확실히 5단 대국자분들이라서 재밌네. 네, 재밌어요. 자, 이게 이제 흙이 결함이 있어요. 여기 들여다보는 게 엄청 거슬리는데 이거 되면은 바둑이 이제 답이 없죠, 여기. 자, 그래서 원래는 꼬리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꼬리를 주면 안 되고 이 머리를 때려야 돼요, 머리를. 네, 머리를 때릴 수 있어야 돼요, 바둑이.
이게 이제 찝찝하니까 이렇게 하면 패로 할까봐. 잡으러 오는 방법은 많거든요, 사실. 자, 이렇게 결국은 수익기인데 지금 베개 수익기에 걸려들었죠. 역전 KO가 나왔네요. 아, 흑이 잡으러 가다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결국은. 자, 흑이 초반에 주도권도 좋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베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기본기라고 하죠. 지킬 자리 지키고 협공 갈 자리 협공 가고 그런 거에 대한 기본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안 지켰을 때 응징하는 법을 되게 어려워하신단 말이에요. 흔히 말하면 이제 그걸 꼼수라고 하죠. 근데 꼼수라는 거는 사실 내가 응징할 줄 몰라서 꼼수지 다 응징법이 있습니다. 한 개만 정해진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흑이 굉장히 나이스하게 잘 뒀는데 이 전투에서 뭔가 좀 꼬리를 좀 너무 의식하다가 백한테 기회를 줬고 바꿔치기로 가면서 혼돈의 흐름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주도권이 아직 있었던 상황에서 서로 보면 서로 실수가 나오는 게 보이죠. 자, 원래 이렇게 됩니다. 그냥 모르고 두는 거죠. 왜냐하면 돌의 가치 판단 그리고 돌의 행마법 그 다음에 사활 관계 사활을 볼 수 있는 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단 대국자분들끼리 최선을 다한 결과이지만 이런 실수를 주고받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대국 내용이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서 눈이 떠야지 6단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5단 대국자분들의 바둑을 토대로 포석의 달인되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자, 이 강의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